어제 뭐 보셨어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죄수들의 얘기라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의사들의 얘기인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의 의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요즘 TV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의사는 쇼닥터들이잖아요. 가장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고지혈증, 또 뭐 장내 유해세균, 유익세균, 고혈압, 당뇨, 면역력 이런 거 강조하면서 채널 돌려보면 그에 해당하는 건강식품을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심지어 자기 이름을 붙여서 파는 의사들도 있어요. 이번 주 라디오스타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왜 크릴 오일 파는 그 광고 찍었다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름 붙여서 팔고 있더라고요. 지구 크릴 새우의 80%가 지금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크릴 오일을 이렇게 의사가 당당히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의사인 거예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 이 상황에 조금 긍정적인 면이 무엇이냐면 의료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마스크 살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징징대고 있는 사이에 그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공보의가 이번에 대거 투입됐더라고요. 근데 공보의의 군 복무 기간이 일반 병사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공보의들도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돌아가서 신원호 PD, 이우정 작가 이 두 분이 응답하라 1997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5편째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키즈 언더블럭에 신원호 PD가 나왔죠. 본래 이우정 작가하고 같이 드라마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뭔가 남하고는 다른 걸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망하더라도 새로운 걸 해보자. 그래서 응답하라 1997이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남자의 자격을 신원호 PD가 하고 있을 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원호 PD가 드라마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능 PD가 무슨 드라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시트콤은 많은 예능 PD들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신원호 PD도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KBS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제가 지금까지 꼽을 수 있는 정말 좋아하는 작품 3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이어서 그 순간에 신원호 PD한테 애정이 확 갔어요. 그리고 그 PD님이 지금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슬기로운 의사생활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그 최송화 선생의 레지던트 치프 용성민 선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레지던트 치프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다리를 골절상을 당해서 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병실로 레지던트 치프가 오더니 다리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뛸 수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애가 누워있는 앞에서. 제가 뭐 너무 화가 나서 난리를 쳤어요. 그걸 아이 앞에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난리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레지던트 치피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환자에게 다 설명해야 하는 건데 레지던트 치프들은 너무 피곤하고 정말 찌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기계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전하라는 말만 환자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2화 때 장겨울 선생 외과 레지던트인데 중상을 당한 뇌 손상을 입은 그 아이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어머니가 심폐소생을 했다면 이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타성으로 젖어버린 거죠. 그리고 솔직담백하게 팩트를 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반응하게 되는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운하고 속상한 거죠. 장겨울 선생이 그러고 있을 때 소아외과 안정원 선생 유연석 씨가 맡고 있어요.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나무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정원 선생은 정말 좋은 의사예요.
슈바이처 같다고 하죠. 그리고 별명이 부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주 이상적인 의사인 거예요. 재벌가 자제이지만 그걸 친구에게도 감추고 있었고,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 후원금이라는 걸 늘 조성해서 수술하기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는 정말 이상적인 의사입니다. 율제병원 이사장이었던 그 안정원의 아버지가 타계를 하죠. 재벌가 회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안정원이 이어받을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주종수 전무예요. 김갑수 씨가 맡고 있는데 안정원이 흔쾌히 자리를 넘깁니다. 어머니 김혜숙 씨 그리고 그 김갑수 씨가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뭔가 이 재단 안에서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죠. 아버지 장례식장에 김갑수 씨가 등장할 때 이 김혜숙 씨 어머니가 저 양반이 여길 왜 와? 미쳤나 봐 했을 때 이 메디컬 드라마 안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 이게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질 것이라고 시청자가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전에 뭐 종합병원부터 시작해서 스카이캐슬, 최근에 낭만 닥터 김사부까지 종합병원 내에 세력 싸움이 그 드라마 배경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반전인 거예요. 이 김혜숙 씨와 김갑수 씨는 극 중에서 친구 사이이고, 이 김갑수 씨 주종수 전무의 아내가 와병 중이기 때문에 왜 여기로 오느냐 하고 나무랐던 거죠. 환자가 있으면 조문을 가지 않는 게 우리나라 풍속이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1회를 보고 있으면 후계자 찾기인가? 빤한 병원 내 권력 다툼인가 했는데 1회 동안에 벌써 반전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5 친구들의 얘기예요. 신원호 PD, 이우정 작가의 드라마에는 친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남자의 자격 때 신원호 PD님과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에피소드로 그런 거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었어요. 이성 친구 만들어주면 어떠냐. 그랬는데 실제로 그 이성 친구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했었냐면, 제가 남자친구, 요즘 말로 남자 사람 친구가 없어요. 유치원 때는 있었겠지만 기억나는 애가 없고, 그리고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전부 여자만 다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도 그 천주교 계열의 그 여자만 뽑는 학교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다녔기 때문에 그냥 남자는 이성이지 남자하고 친구가 된다는 개념을 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그 남녀 5명, 여자 하나에 남자 4명이죠. 어떤 관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정원이 그 대학교 의예과 동기였던 4명의 친구와 함께 을제병원 VIP 병원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을제병원을 물려받지 않는 대신에 VIP 병동의 수익금 일체를 자신이 받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물론 수익금은 좋은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이익준, 안정원, 김준환, 양석형, 최송화 이렇게 5명입니다. 남자 연기자 넷은 뭐 믿고 보는 배우들이고, 신경외과의 최송화 역의 전미도 배우. 극 중에 그 최송화 선생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어서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신원호 PD의 사람 보는 눈이 귀신 같아요. 이 전미도 배우를 어디서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딱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뮤지컬 하는 장면을 봤는데 지금 전미도 배우가 맡고 있는 최송화 의사와는 다 전혀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왜 뮤지컬 배우가 드라마를 하게 되면 뭔가 뮤지컬 같은 그런 쪼가 있어요. 근데 이 전미도 배우는 그게 없어요. 왜 의사 선생님이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속눈썹 붙이고 굽 높은 신발 신고 매니큐어 칠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는 배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미도 배우는 정말 의사로 완벽해요. 첫 회는 안정환 중심이었고 2화는 최송화 중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마음 좋고 넉넉한 품성의 의사 선생님인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난국을 해결할 줄 아는,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의사 선생님들인 거예요. 새로운 외과의 민기준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언론에 관심이 놓인 환자 수술을 자신이 맡으려고 합니다. 그 레지던트 용 선생은
환자를 위해서는 최송화 선생이 수술을 해줘야 된다고 최송화 선생을 설득해요. 그리고 이제 환자에게 가서도 내 말 좀 믿고 따르라고 환자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너무 의협심에 불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은 알고 봤더니 그 용 선생이 자신의 논문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병원에서 늘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최송화 선생이 참 현명해요. 민 선생에게 가서는 자신이 어시를 하겠다라고 자처해서 자연스럽게 그 수술을 주도하게 되고, 그리고 용 선생에게는 환자에게도 사과해라. 그리고 너 그렇게 환자 핑계 대지 마라. 너의 실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냐 이렇게 찌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하고 잘 못 지낼 줄 알라는 식으로 압박도 합니다. 최송화 선생이 참 현명해요. 최송화 선생의 남친이 바람 피우는 일도 나왔는데 그것도 여느 드라마라면 아마 몇 회 끌었을 거예요. 눈치채고 못 채고. 그런데 한 회 안에 다 정리가 되죠. 안정원 선생의 외래 장면 중에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환자가 나왔어요. 실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대화를 굉장히 신중히 한다고 하거든요. 1회에 황영희 배우 또 염혜란 배우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병원 출입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이 두 분의 에피소드에 대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회가 거듭되면서 여러 다양한 배우들이 나와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선보일 것 같은데 황영희, 염혜란 배우의 장면만 봐도 앞으로가 참 기대가 됩니다. 지금 조정석, 정경호, 김대명 씨 중심의 에피소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잖아요. 그 세 분이 또 어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려 나갈지. 뭐 사람들은 또 무슨 누구 남편 찾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우정 작가를 비롯해서 제작진들이 굉장히 오래 공들이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냥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생활하는 또 환자와 감정을 공유하는 얘기들이지만 많은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